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눈먼 총각 승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보고 충격을 크게 받아 시력을 잃게 되었지요. 헌데 승호의 어머니는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아들은 눈을 못 보고 어머니는 걷지 못하는 불쌍한 모자였지요. 그들의 생계수단은 장사였습니다. 어머니가 며칠씩 쉬지 않고 자수를 놓으면 맹인 아들 승호가 어머니를 업고 장으로 향했지요. 아들은 다리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눈 역할을 했습니다. 승호야, 이제 오른쪽으로 세 걸음을 옮기거라. 왼쪽에는 물구덩이가 있단다. 알겠어요, 어머니.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런 모자를 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불쌍도 하지. 모자가 모두 붉으니 어찌 살아간단 말인가. 그래도 아들은 다리가 성하고 어미는 눈이 성하니 저렇게라도 살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두 모자를 볼 때면 안타까워 혀를 끌끌 찼지요. 그렇게 장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장터 끝자락에 자리를 깔고 자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자수 솜씨는 일품이었지요. 어머 참으로 곱다. 이거는 얼마요? 한 양이요. 어머 가격도 참으로 싸네. 이 정도면 요아포목점에서는 두 냥씩이나 하는데. 이거하고 이거에서 두 장만 주시오. 두 모자는 그렇게 어머니의 자수를 팔아가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운이 좋았는지 수놓은 자수 10장을 모두 팔았지요. 하지만 하루 종일 한 장도 팔지 못하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온 자수가 모두 팔리자 아들은 어머니를 업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놓을 원단과 약간의 곡식을 샀지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얘야 곧 비가 오겠다. 서둘러 집으로 가자꾸나. 네, 어머니. 승호는 어머니를 업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금세 비를 퍼붓기 시작했지요. 두 모자는 비를 맞으며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산속 고갯길에 웬 처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웬 처녀가 쓰러져 있구나. 어디에요? 왼쪽 열보 앞쪽이다. 승호는 처녀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처녀를 만져보았지요. 어머니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 숨은 쉬는지 한번 보거라. 승호는 쓰러져 있는 처녀의 코에 손을 갖다 대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희미하게 숨을 쉬고는 있었지요. 살아있구만요, 어머니.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저러다 이 비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럼 지가 이 처녀를 안고 갈 테니 어머니는 제 목을 꽉 잡으셔요. 승호는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처녀를 번쩍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지요. 승호는 방 안에 어머니와 처녀를 내려놓았습니다. 옷이 다 젖어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야겠다. 어머니는 처녀의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어머니 이 처녀는 괜찮겠지요? 글쎄다. 지금은 의식이 없으니 깨어나 봐야 알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작고 초라한 집에는 세 사람이 한 방에 있었습니다. 두 모자는 의식이 없는 처녀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지요. 그날 밤은 밤이 깊도록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하나 깜빡이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처녀 때문에 긴장감이 돌고 있었지요. 쓰러져 있던 처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승호와 어머니는 그녀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큰일이구나. 호흡이 조금은 안정된 것 같아요. 맥을 한번 짚어볼까요? 그래, 내 손은 따뜻하니 살포시 짚어보거라. 승호는 조심스럽게 처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맥박이 느껴졌지요. 어머니 맥이 또렷하진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그런데 이 아이는 필시 하늘이 우리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러니 정성껏 살려내야 한다.
그렇게 두 모자는 밤새도록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빗방울 소리가 잦아들 무렵 처녀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었지만 곧 승호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이고 정신이 들었구나. 내가 산속에 쓰러져 있기에 우리가 데려왔단다. 깨어나 다행이요. 맥이 약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녀는 놀란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이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저를 살려주신 겁니까? 당연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내 이름은 뭐냐?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 지혜라 합니다. 참으로 좋은 이름이구나. 이제 몸이 완쾌될 때까지 내 집에 머물거라. 다음 날 아침 승호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직 기운이 없었지만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의 눈이 멀쩡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그런데 저 아드님은 눈이 보이질 않나요? 그렇단다. 큰 충격을 받아 시력을 잃었단다. 그 때문에 승호는 나를 업고 나는 승호의 눈이 되어 장에 다니고 있지. 그랬군요. 지혜는 두 모자를 보면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모자가 서로 의지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두 모자는 어머니나 아들 중 한 사람만 없어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몸이 회복되자 부엌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솥에 죽을 쑤어 두 모자에게 내어주었지요. 아이고 이게 다 웬일이냐. 우리가 널 보살펴야 하는데 내가 우리를 챙겨주는구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게 힘이 닿는 한 보답하겠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뒷산에서 몇 가지 약초를 찾아와 다듬어 찍고 끓여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늘 앓던 기침이 신기하게 잦아들었지요. 아니 얘야. 내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다. 내가 약재를 아는 것이냐?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오 그러느냐. 참으로 좋은 것을 배웠구나. 그런데 며칠 뒤 마을에 갑자기 열병이 번졌습니다. 옆마을 할 것 없이 돌림병이 돌았지요. 아이들이 픽픽 쓰러지고 장정들마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약 한 첩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때 지혜는 산에서 약초를 찾아 탕약을 끓였습니다. 이것을 먹이면 가라앉을 것이요. 아니 거지 계집이 무슨 약을 안단 말이냐. 그러다 병이 더 커지면 어쩔 것이냐.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을 어째 거지였던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나서는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쓰러져 있던 거지 처녀라고만 생각하고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이 처녀가 내 어머니의 병도 고쳤소. 사람을 못 믿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방치할 셈이요. 승호 말에 마을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그녀가 준 탕약을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새벽녘쯤 되어 아이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지혜를 보며 고개를 숙였지요. 고맙소.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살렸소. 이제 보니 거지가 아니고 의녀였구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오. 정말 고맙소 의녀처자.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지혜를 의녀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탕약을 계속 만들어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내고 있었지요. 그로 인해 그 마을에는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나먼 마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요. 그렇게 마을의 돌림병이 모두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지혜를 보물단지 모시듯 했습니다. 지혜 있는감? 우리 아들 병을 고쳐줘서 오메기떡 좀 만들어 왔구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이고 우리 아들이 덕분에 살았는데 이깟 떡이 대수겠어. 이것은 내 성인이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지혜는 마을 사람이 만들어 온 떡을 승호 모자와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복덩이였구나. 내 오래된 기침을 낫게 하질 않나. 마을의 돌림병까지 모두 고쳤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복이 아니겠느냐.
어머니는 지혜를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만 좋다면 며느리로 삼고 싶었지요. 그녀는 곱게 자란 것 같았으나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스스로 다 했습니다. 승호가 조금이라도 거들나치면 그녀가 한사코 말렸지요. 그녀가 승호의 아내만 되어준다면 어머니는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승호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다 보니 어머니는 말도 꺼낼 수가 없었지요. 며칠 후 지혜는 승호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제가 눈 좀 살펴봐도 될까요? 왜 그러시오? 제가 당신의 눈 고칠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정말이요. 정말 내 눈을 고칠 수 있겠소? 지금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허나 시도를 해봐야 방도도 찾아질 것입니다. 나까지 마음 써주어 고맙소. 난 그대를 믿으니 한번 해보시구려. 승호는 지혜에게 자신의 눈을 내주었고 지혜는 그의 눈을 만져가며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늘이여 저 처녀로 인해 우리 아들이 앞을 보게 해주소서. 어머니도 승호도 지혜라면 병을 고칠 수도 있을 것이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잘 참아주셔야 합니다. 내 그대를 믿으니 잘 따르겠소. 지혜는 여러 약초를 넣고 찧어 즙을내 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승호의 두 눈에 바르고 천으로 그의 두 눈을 감쌌지요. 이제부터 밤마다 눈에 약초를 바르고 자야 하오. 알겠소 그리하리다. 지혜는 아침이면 승호의 눈에서 약초를 걷어내고 눈 주변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침주머니는 항상 허리춤에 달고 다녔었지요. 지혜는 승호의 눈을 자세히 살펴가며 아버지에게 배운 의술과 자신만의 방법을 조심스럽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승호의 눈을 치료하였지요. 그렇게 달포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빛이 느껴지요. 승호는 점차적으로 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빛이 보이는 것이야. 내 어머니, 이제 낮과 밤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촛불의 빛이 보여요. 아이고 드디어 내게 차도가 있구나. 정말 고맙다 얘야. 어머니는 흥분되어 지혜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리고 또 어느새 달포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사람의 형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흐릿하지만 사물도 보여요. 아이고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앞을 보려나 보다. 이게 다 내 덕분이다 얘야. 이제 달포만 더 치료하면 앞을 뚜렷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지혜를 버락 안았습니다. 참으로 고맙다. 내 덕에 내 아들이 살게 되었어. 앞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면서 승호도 날듯이 기뻤습니다. 정말 고맙소 낭자. 내 눈이 뜨이거든 그대 얼굴부터 보고 싶소. 승호는 지혜의 얼굴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만 했지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요. 어머니는 옆에서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헌데 이제 그녀도 아들이 앞을 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특별한 방법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승호의 눈을 계속 치료하였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승호 눈에 감아놓은 천을 풀었지요. 그리고 발라놓은 약초를 걷어내고 젖은 천으로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눈을 떠보시지요. 승호는 긴장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방안이 흐릿하게 보이더니 이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게 또렷하게 보여요. 정말이니? 내가 보이는 것이야. 내 어머니 모습이 또렷하게 보여요. 그 말에 어머니는 승호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있겠느냐. 승호도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승호는 옆에 앉아있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녀처럼 너무 아름다웠지요. 그대가 내 눈을 고친 지혜 처자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혜랍니다. 승호는 지혜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그대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소. 내 그대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치리다. 지혜는 석 달도 안 되어 승호의 눈을 고쳤습니다. 그는 어떤 충격으로 시력을 잃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는 승호의 심리치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승호는 시력을 되찾으면서 앞을 보게 되었지요. 정말 감탄스럽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의술을 갖게 되었소? 승호의 물음에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 어찌 우는 것이요? 내가 물어서는 안 될 것을 물은 것이요? 한참이나 지난 후 지혜는 눈물을 닦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승호에게 해주었지요. 그녀가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승호의 눈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궁궐에 어이셨던 아버지에게 의술을 배운 까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궁궐 안에서도 최고의 어이였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의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은 의문투성이었지요.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지혜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야, 만약 내가 죽거든 내가 세자를 살려야 한다. 세자를 살릴 수 있는 비책은 이곳에 모두 적어 놓았느니라. 내용으로 보아 유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위협을 감지하고 만약을 대비해 편지로 남겨놓은 것이었지요. 지혜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기 위해 남장을 하고 궁으로 향했지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세자를 살려야 한다. 세자는 자신을 치료하던 어이의 자식이라는 말에 지혜를 자신의 처소로 들였습니다. 지혜가 들어가 보니 세자의 안색이 무척이나 안 좋았지요. 그래, 내가 어의 김영덕의 자식이라 했느냐? 그렇습니다, 저하. 그렇지 않아도 내 아비가 죽고 내 병이 갈수록 커져만 가더구나. 다른 어이들이 계속 내 병을 살폈지만 호전은커녕 병만 커져가던 차였다. 내 아비에게 훌륭한 의술을 가진 자식이 있다 들었다. 그게 바로 너였구나. 이제 다른 어이들은 모두 물릴 테니 내가 내 병을 치료해 보거라. 그러하겠습니다, 저하. 남장한 지혜는 최선을 다해 세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러자 2달 후 세자의 건강은 몰라보게 좋아졌지요. 이제 그는 스스로 걸을 뿐만 아니라 활쏘기 등 무예도 간단한 운동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명불허전이다. 그 아비보다 뛰어난 실력이로다. 그래도 아직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호전 중에 있으니 조금만 더 치료하면 정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고맙네. 내 자네 덕에 살 것 같네. 세자는 지혜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는 영모의 세력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세자를 독살하고 자신들의 사람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 듣보잡이 들어와 다 죽여놓은 세자를 살려냈지요. 그러다 보니 그 자들은 지혜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그의 딸까지 그 자들의 손에 죽을 위기에 놓였지요. 그 듣도 보도 못한 의원을 당장 처리해야겠소. 그자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틀어져 버렸소이다. 무슨 명분으로 세자가 사사로이 들인 의원을 처리한단 말이오? 방법을 찾으면 나오지 않겠소. 내 사람을 시켜 그자의 뒤를 철저히 캐보겠소. 조정의 음모를 가진 세력은 세자를 살린 지혜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찾았소이다. 뭘 찾았단 말이오? 세자를 살린 그자는 남장을 한 여인이었소. 아니, 그 말이 사실이오? 그러니 그녀는 죽어 마땅하오. 어찌 여인이 감히 세자의 몸에 손을 댔단 말이오? 그들은 여인이 남장을 하고 성궁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지혜를 잡아들였습니다. 여인이 그것도 궁에서 세자를 상대로 의술을 펼쳤으니 이는 왕실을 능멸했다는 죄로 처형을 시키려 했지요. 헌데 왕궁의 법도를 어겼으니 세자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혜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요.
하지만 세자는 어떻게든 지혜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봐라 충도야. 저들이 그녀를 죽이기 전에 내가 밖으로 빼돌리거라. 알겠습니다, 세자저하. 세자의 호위무사 충도는 깊은 밤에 감옥에 갇혀 있는 지혜를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말에 태워 한양 성박 한적한 곳에 그녀를 내려주었지요. 이제부터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오. 세자저하께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요. 알겠습니다. 헌데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무엇이 걱정이 된단 말이요? 세자께서는 독에 중독이 되셨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하께 계속 미독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어이가 올리는 탕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치료를 시작한 후로 탕약은 제가 드린 것만 드렸지요. 그리고 다른 음식은 전과 똑같이 드셨습니다. 그러니 세자가 드신 것 중에 바뀐 것은 탕약뿐이옵니다. 그러니까 그 탕약이 문제였겠군요. 그렇습니다. 호위무사 충도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생각나는 게 있어. 당신의 아버지가 세자저하를 치료한 후로 세자저하의 병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강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그자들의 소행이 틀림없는 것 같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그자들이 제 아버님을 죽이고 이제 저까지 죽이려 했단 말인가요? 증거는 없지만 심증은 충분한 것 같소. 지혜는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지요. 호위무사 충도가 돌아가고 그녀는 충격을 크게 받은 채 밤새도록 산길을 걷다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승호 모자에게 발견된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요? 승호는 그녀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그녀마저도 그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지요. 승호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지혜처녀의 처지를 먼저 걱정해야만 했지요. 그런데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헐레벌떡 승호를 찾아왔습니다. 승호야 큰일이다. 포졸들이 의녀아 씨를 찾는 것 같다. 아니 그게 뭔 말이요? 좀 전에 장터에 다녀오고 있었는데 포졸들이 용모파기를 들고 의녀아 씨를 찾고 있더구나. 정말이요? 그렇단다. 헌데 이제 너는 눈이 보이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지혜낭자께서 제 눈을 치료해 주었다오. 의녀아 씨는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 맞구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고 내 눈까지 뜨게 하다니. 그리고 우선 의녀아 씨부터 어서 안전한 곳으로 모시자꾸나. 괜히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를 입으실까 두렵습니다. 허니 저 혼자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것이요. 당신은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또 내 눈을 뜨게 해주었소. 그러니 지옥 끝까지라도 당신과 함께 할 것이요. 그래 아가 내 아들 말이 옳다. 우린 이미 한 집 식구나 다름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 아들과 함께 하거라. 그리하여 세 사람은 산속 작은 오두막집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깊은 산중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우선 이곳에 몸을 피하고 있으시오. 먹을 식량은 내가 대주겠소. 마을 사람들은 지혜를 위해 은신처를 제공하고 그녀를 돕기 시작했지요. 낭자, 이제 내가 당신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당신을 쫓는 자들을 응징하겠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자들은 왕세자까지도 죽이려 한 자들입니다. 나도 그자들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것 같소. 허나 그렇다고 이렇게 평생 쫓길 수는 없는 일이 아니요. 하지만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난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은 목숨이었소. 그러니 난 두려울 게 없소. 승호의 완고한 고집의 지혜도 더 이상 그를 말릴 수가 없었지요. 내가 한양으로 가서 당신을 도와준 충도라는 사람을 만나보겠소. 그자라면 뭔가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서 꼼짝 말고 있으시오. 지혜는 자신을 위해 위험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승호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가는 승호의 뒷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승호 대신 그의 어머님과 지혜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승호는 세자의 호위무사 충도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날 찾는 것이요? 지혜낭자가 알려줘서 찾아왔소. 뭐요? 그 처자는 살아있소. 안전한 곳에 잘 있습니다.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래 그 처자는 어찌하고 있소? 산속 고갯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집으로 데려갔었소.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있어이다. 그리고 그녀가 내 어머니 병도 고치고 내 눈도 뜨게 해줬소. 그랬구려. 그녀가 명의는 명예요. 그녀가 세자저하도 살려냈다오. 세자저하께서도 그녀 때문에 항상 걱정이요. 내가 한양에 올라온 것은 그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녀를 죽이려는 자들을 응징하러 왔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요. 세자저하께서도 그 자들을 어찌하지 못한다오. 그건 염려 마시오. 작은 쥐구멍 하나가 댐도 무너뜨리는 법이요. 그래 그럼 앞으로 어찌할 생각이요? 우선 아시는 것을 내게 모두 말해 주시오. 그럼 내가 판단하여 방도를 찾겠소.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강대군이 배후요. 그 자를 따르는 자들이 금강대군을 왕위로 추대하려고 세자저하를 죽이려 하고 있소. 지금의 주상께서는 오늘 내일 하는 중이요. 그렇다면 그 또한 그 자들의 소행이겠군요. 증거는 없고 심증만 있을 뿐이요. 내게 더 말해 줄 것은 없소. 금강대군을 옹립하려는 세력은 삼정승이요. 그들은 똘똘 뭉쳐 있소. 그럼 어찌 그 자들을 잡지 못하는 것이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증자가 없소. 그 때문에 세자도 답답할 지경이요. 그럼 만약 내가 증자를 찾아오면 어찌할 수 있어? 영모와 관련된 증자만 있으면 금군을 동원해 그 자들을 잡을 수가 있소. 좋소.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그 증자를 찾아올 테니 그 자들을 일망타진해 주시오. 그리고 그 자들에게서 지혜낭자 아버지를 죽인 자복을 꼭 받아주시오. 알겠소. 허나 쉽지는 않을 것이요. 근래 들어 삼정승 모두 집안의 경계가 무척 삼엄해졌소. 나도 몇 번이나 증자를 찾으려 시도는 해봤으나 경계가 너무 삼엄해 번번이 실패했소. 호위무사 충도는 승호에게 삼정승과 금강대군의 집 위치를 그려주었습니다. 승호는 지도를 가지고 호위무사 집을 나왔지요. 그리고 승호는 호위무사 충도가 조언한 대로 영상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멀찍이서 몸을 숨기고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며칠째 해질녘만 되면 그 집을 찾는 선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각도 안 되어 다시 나오곤 했지요.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저자는 필시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는 자가 틀림없어. 그리 확신이 들은 승호는 그자의 뒤를 미행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금강대군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저자는 금강대군과 영상대감의 서찰을 전달하는 것이야. 다음 날 승호는 그가 지나는 길목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 그가 또 나타났지요. 승호는 그가 모퉁이를 돌아설 때 준비한 몽둥이로 그자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른 그를 들쳐 업고 미리 봐둔 폐가로 들어갔지요. 승호는 그를 바닥에 내려놓고 옷 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문서가 하나 나왔지요. 그것은 세자에게 새로운 어의를 붙였고 그가 그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흠 내용으로 봐서는 영상이 세자에게 독을 먹이고 있는 게 틀림없군. 승호는 그자를 꽁꽁 묶어놓고 깊은 밤 다시 영상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뿐히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당에서는 사병들이 횃불을 밝히고 영상대감이 묶는 사랑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빠른 판단으로 돌멩이를 집어 대문 쪽을 향해 멀리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병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지요. 승호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랑채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재로 들어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재에서는 증거가 나오질 않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대감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살며시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사병들이 밝힌 불빛으로 방 안이 한눈에 모두 들어왔습니다. 영상대감은 코를 골며 자고 있고 한쪽에는 문서를 보관할 만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요. 승호는 침착하게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살았던 까닭의 귀의 능력이 발달되어 바깥에서 사병들이 나누는 이야기도 들릴 정도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 보니 병풍 뒤 작은 상자에서 중요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금강대군과 영상대감이 나눈 서찰이었는데 그 안에는 임금과 세자를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지요. 이거면 확실한 증거가 되겠어. 승호는 문서를 모두 챙겨 조용히 영상대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위무사 충도를 찾아갔지요. 증거를 찾았소. 승호는 찾아온 문서들을 호위무사 충도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면 되었소.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세자저하께 전하겠소. 그때는 너무 늦소. 오늘 밤 날이 밝기 전에 그자들을 모두 잡아들여야 하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요? 금강대군과 영상대감의 서찰을 전달하는 자를 내가 잡았소. 그자가 없어진 것을 알면 그들은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요. 그렇다면 알겠소. 지금 당장 궁으로 가 세자저하를 아련하겠소. 호위무사 충도는 말 타고 곧바로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다 금강대군과 영상대감이 주고받은 서찰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저하. 그리고 승호라는 자가 그 전달자를 잡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들을 쳐야 할 것입니다. 이 문서들로 그자들의 소행이 확실해졌다. 충도는 금군을 이끌고 가 금강대군과 삼정승을 모두 잡아들이라. 알겠습니다, 세자저하. 임금의 병세가 악화되자 세자는 임금의 옥새를 넘겨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강대군과 삼정승을 영모제로 추포하라는 명령서에 옥새를 찍어주었지요. 그날 밤 충도는 금군을 이끌고 가 금강대군과 삼정승 그리고 그들의 식솔들까지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마당에서는 고신이 시작되었지요. 그날 밤 궁궐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신을 견디지 못한 정승들이 자복을 시작했지요. 그 바람에 그들과 연관된 자들이 밤새도록 계속 잡혀왔습니다. 그야말로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승호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고 지혜는 방에서 어머님의 자수 놓는 일을 돕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말탄 병사들과 가마가 승호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아, 이 집이었구려. 아니 세자저와 호위무사 충도가 아니여. 어떻게 알고 찾아왔소? 물어물어 받으시 찾아왔소. 그나저나 덕분에 영모 세력을 뿌리 뽑을 수가 있었소. 세자저하께서 그대와 지혜낭자를 같이 데려오라 하시었소. 아 그렇소.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승호는 방문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낭자 잠시만 나와보시오. 궁에서 사람이 왔소. 잠시 후 지혜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잘 지내셨소, 낭자. 세자께서 급히 찾으시오. 세자저하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낭자가 떠난 후로 많이 안 좋아지셨소. 세자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말에 지혜는 걱정이 되었지요. 어머니 저하께서 찾으신다니 잠시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거라. 승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가마를 타고 승호는 말에 올라탔지요. 그렇게 한양으로 향하는 행렬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을 하였지요. 어서들 오거라. 많이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저 때문에 난처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저하. 허허, 뭔 소리냐. 내 덕에 살았으니 내가 감사할 일이지. 이제 위험도 모두 제거되었으니 조선 최초로 어이가 되어보거라. 해서 아바마마와 나를 치료하거라. 황공하옵니다, 저하. 그리고 자네가 승호라 했나? 그렇습니다 저하. 자네가 대사성 박덕현의 아들이 맞느냐? 그렇습니다 저하.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이번에 영모 세력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그자들이 자네 아버님을 모함한 사실도 밝혀졌네. 자네 아버지는 저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참수형을 당한 것이네. 그 충격으로 자네는 눈이 멀고 어미는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지. 그렇습니다 저하. 인고의 세월을 잘 견뎌주어 고맙네. 그리고 자네 또한 나의 생명의 은인이지.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들의 손에 죽었을 것이야. 그리고 자네의 학문이 아버지 못지않다 들었네. 그러니 자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사성을 맡아주시게. 황공하옵니다 저하. 그리고 아버님의 억울함을 밝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자는 승호의 옛 가옥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승호는 대사성이 되어 어머님을 모시고 한양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임금은 워낙 병중이 깊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혜가 치료하기도 전에 이미 그는 숨을 거두었지요. 그 후로 세자는 임금이 되었고 지혜는 어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된 세자의 건강은 점점 좋아졌지요. 춥고 힘겨웠던 겨울이 가고 화창한 봄이 왔습니다. 봄꽃이 활짝 핀 어느 봄날 승호와 지혜는 연못가에서 만났지요. 그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소. 주상전하의 건강이 좋아졌다 들었소. 전하께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커서 병이 빨리 나았습니다. 그랬구려. 지금까지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했소. 그러니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하지 않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간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와 혼인해 주시오. 그대를 처음 본 날부터 줄곧 내 마음은 그대에게 있었소. 지혜는 갑작스런 승호의 청혼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승호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지혜는 얼굴에 홍조를 띠며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승호가 지혜를 가슴에 안았지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내 품에 있으면 돼요. 그의 가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에는 임금도 직접 찾아와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지요. 그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원앙새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사성이 되었지요.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인연이 된 두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고진감래와 사필귀정은 이럴 때 쓰는가 봅니다. 악인들로 인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승호와 어머니, 그리고 똑같은 그들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고통을 겪게 된 지혜. 그들의 악행으로 승호와 지혜가 만났고 이들의 만남은 악인이 처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승호와 지혜는 고진감래였고 악인들은 사필귀정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해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